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특별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제 기준으로는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큰 이벤트는 EMA 혹은 FDA에서 판매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미국과 한국에서 개발한 레키로나주, 그리고 뭐 렘데시비르, 그죠? 포함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이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만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셀트리온의 이슈화해서 주가가 좀 부양될 만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요,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고 점점 격화되면서 시황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주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고요. 저도 뭐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봤습니다만은 종목이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눌려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시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주식 주가 자체가. 그래서 특히 최근같이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상황, 뭐 연기금의 뭐 포트 조정이다, 그죠? 수익 실현이다 해서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뭐 선별적으로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해서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이 지수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또 뭐 환율, 뭐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까지도, 인플레이션도 물론 중요하고요, 살펴보면서 가야만 외국인이 수급이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먼저 이 시장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키로나 주가 44개 병원에서 381명에게 지금 투여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3월 11일 한 이틀 정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만큼 지금 아직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이렇게 투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특별한 악재라든지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 레키로나주의 3월 초에 나왔던 유럽 국가별 긴급사항 검토 착수한 부분, EMA에서 승인이 나냐 안 나냐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이제 곧 발표가 된다면 이것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는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많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이 이데일리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를 놓고 계산법이 제각각이다라고 해서 나온 칼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좀 되게 좋더라고요. 쭉 보니까 뭐 레키로나주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판매했을 때 증권계에서 예측하기로는 100만원에서 한 220만원 가량, 굉장히 좀 그 금액의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생산량 자체도
최소 60만 명분에서 300만 명분까지 이렇게 추정을 좀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채용시장에 빗대서 사실상 레키로나주가 EMA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데일리의 김지완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레키로나주의 판매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증권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정확하게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시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3월 3일 이후에 유럽 EMA에서 승인이 나고 안 나고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 적어요. 내용들이 특별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의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을 이 블로그인가요, 포스트인가요 따르면, 이데일리에서 내용 따르면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레키로나주가 판매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기존의 매출보다도 플러스 뭐 1조 정도 가까이를 더 이렇게 추정한 증권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시장의 반등이다. 언제까지? 레키로나주의 어떤 승인 여부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근데 만에 하나 레키로나주의 승인이 가시화돼서 정말 그 유럽 시장에 시판이 된다면, 그때에는 만약 그때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더욱더 부스터가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럴 때에 시장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슈가 있으니 조금 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시장의 출렁거림에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요, 우리 시장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를 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한 3월 3일 정도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다행히도 추세를 틀면서 22평선 밑까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보시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괜찮다가 금요일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나서 1.6%를 찍고 마감했습니다. 1.5% 초반대, 심지어는 어제까지는 1.4% 정도 후반대까지 잘 가고 있다가 급격하게 또 급상승하면서 1.625%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시장이 다시 열리는 3월 15일 그죠, 월요일 날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아울러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까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자. 또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열리니까요, 상해종합지수라든지 항생지수, 홍콩 지수를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속해 있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1, 2위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9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40조 가까이 해서 뭐 한 3, 4위, 4, 5위권에서 지금 움직이던 셀트리온이 그죠? 한 5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밀렸고, 그 자리를 SDR은 카카오, 현대차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수급이 썩 좋은 움직임으로만 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첫 번째로 시장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3일간의 어떤 추세 전환 반등이 있으면서 역시 마찬가지 개별 종목인 이 셀트리온에도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주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잡아야 될 지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리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셀트리온 오랜만에 찍는데 이 28만원 정도에서는 왔을 때는 충분히 좀 담아도 될 만한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잘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얼핏 보면 이렇게 지금 꼭 쌍바닥 느낌을 좀 만들고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더 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시장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밀리면서 쓰리바닥 만들고 28만원에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 시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가능성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한 요정도 수준에서 빠졌을 때는 조금씩 담아봐도 된다라는 저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응할 생각이고요. 매동을 보면 매동도 금액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연기금은 물론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외국인의 4일 동안의 순매수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수량이고 금액인데 금액으로만 따져도 4일간의 거진 700억 가까이 조금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바이오에서 시장이 반등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몰린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시장이 반등하면 또 개인들도 따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정도 지점에서는 좀 잡고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5월 3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전까지 한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밀리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시장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그 충격이 조금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뭐 실적 관련된 주건 아니면 소비재 관련 주건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주는 종목이건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실 내는 종목들이 있겠죠. 아마도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충격이 지난주에는 좀 강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는 설사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1.5% 후반대가 가고 2.6%가 돼도 조금은 그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다음 주 뚜껑 월요일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눌리면서 셀트리온도 이런 식의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느낌으로 28만원 정도 라인은 지켜주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싹 다 지워보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뭔가 헐렁헐렁하죠. 근데 중요하게 지지돼야 될 라인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번 터치했을 때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이런 라인들 이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이 주가가 요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요 박스권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위냐라고 구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셀트리온의 기준은 30만원 정도를 안착해 준다면 그때야말로 더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불어서 매동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슈를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면서 이 셀트리온을 지켜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지금 사실은 장기평선인 300이평선도 하단을 찍고 쭉 올라와서 거의 지금 장기이평선에도 맞닿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면서 관종해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약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시장이 그냥 밀려버리니까 하염없이 밀려버렸죠. 방법이 뭐 없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얘도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원대에서는 거의 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얘도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상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을 딱 세워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워놨던 이 양봉을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같고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그 라인을 잡아주고 서서히 좀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얘도 요 구간대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17만원 정도 이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살펴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 특히 외국인은 이 셀트리온 제약에 있어서는 2월 한 중순부터는요 정말 하루 이틀 뭐 3, 4일 빼고는 대량 순매수에 들어갔어요. 이 순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워낙 고점에서 물린 뭐 수량들에 대한 물타기일지 어떤 의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하락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담고 있다. 그 부분에 착안해서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점에서 담가서 더 가겠냐고 갔다가 또 눌려버리고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시장 좀 눌리거나 이랬을 때에 잘 타이밍을 보고 대응하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브린저 밴드의 중앙선이자 22평선이고요. 여기서 5위평선이 서서히 이제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바닥을 만드는 것 같다. 만약에 시장이 또 빠지면 쓰리바닥도 만들고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최소한 이 14만원 정도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의 한 27만원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28만원이네요. 그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면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밀리는 움직임보다는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 밀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40% 빠진, 더 빠지고 이렇게 할 만한 뭐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 진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내리 밀려버렸어요. 요즘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요. 지금 얘도 보면 31% 가까이 밀렸는데 제약이 더 밀렸죠. 그죠? 가격 경쟁력은 제약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단순히만 봤을 땐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한 11만원 정도까지도 지금 밀린 상태고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쭉 밀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한 이 정도 라인에서 뚫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떻게 되냐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좀 안 좋은데 시장이 어떻게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얘는 한 13만원 정도를 안착해주면서 골든크로스 5위평선이 22평선 뚫어주는 움직임으로 다시 추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 이 종목도 제약만큼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는 보여요. 단순히만 봐도 시뻘겋게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은 강하게 좀 반등하는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과감하게 개인들처럼 빠질 것 같을 때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는, 손절을 해버리거나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저점에서 잡아서 다시 들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그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물론 그게 뭐 외국인 개인의 어떤 투자가 아니고 ETF 추종하는 것들, 그런 펀드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봤을 때 고점에서 물려서 떨어지면 털고, 예를 들면 이런 22평선에서 52평선 정배를 딱 깨지는 부분에선 바로바로 털고 다시 저점에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정말 유연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저점에서 돌아 나오는 움직임에 수급도 잘 붙어주고 지수 괜찮다면 그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더 밀리면 어떡하지, 더 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국채금리라든지 뭐 비단 미국 시장만 아니더라도 장중에 중국 시장, 나스닥 선물 지수들 막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될 때 역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생산 소비자 뭐 물가 지수라든지 뭐 CPI 뭐 많이 봅니다만은,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반영된, 집약해서 반영된 금리와 나스닥 100 선물, 그리고 미국 시장 딱 열리면서 나스닥 지수, 뭐 다우 지수, 이 정도만 좀 살펴보면서 가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개별 종목 몇몇 가지도 이렇게 관종으로 정말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시장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한다 싶으면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사더라도 그때 같이 타서 수익을 좀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거래소도 지금 22평선 바로 밑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코스닥도 거의 조금만 더 가면 93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 한번 이제 22평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1.5%대까지 떨어지고, 우리 월요일 시장에서 제발 1.6% 이상으로 해서 시장에서 많이 좀 악재로 작용되지 않도록 기대를 좀 하면서 지켜보신다면 분명 좋은 시기는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드시겠습니다만 다행히도 한 이틀 3일 정도, 이틀 정도네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서 숨통이 좀 트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뭐 개별 종목의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 다시 좀 느끼는데요. 이게 무조건 들고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언제 사서 언제 파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셔가지고 꼭 수익 보는 이번 3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간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